전략 그것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8월의 마지막 장이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탄력 꺾이지 않고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1.5%로 동결했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줬습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세 보여줬고요. 우리 증시까지 그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수급도 긍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까지 동반 매수해줬고요. 코스피는 1967.79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1.83%나 상승해줬고요. 610.5선에서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2부에 종목 상담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2부에서 전문가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참 힘들었던 8월장 그래도 마감이 잘 됐어요. 오늘 어떻게 대응해보셨나요? 오늘은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종목들 올라오는 걸 보면서 계좌 잔고가 회복 또는 늘어나는 거를 그냥 하루 종일 지켜만 본 시장입니다. 오늘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업종별로 놓고 보면 엊그제는 어땠습니까? 엊그제 코스닥 제약지수가 거의 6%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종합지수를 완전히 끌어올렸죠. 네. 엊그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는 딱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오 들고 있지 않은 분은 지수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날이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거꾸로였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좋았는데 종합지수 움직임에 비해서는 바이오 움직임이 좀 둔했습니다. 오늘 사실 주도 업종이라고 뭐 하나를 찝기가 어려운 게 그냥 다 올라갔어요. 오늘은 지수가 좋았으니까요.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뭐 6, 7% 올라갈 정도면은 거의 말을 다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또 바이오 얘기입니다. 바이오가 말씀드린 대로 엊그제는 바이오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오늘은 바이오 외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물론 바이오도 올랐지만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는 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 상승폭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대내외 변수 악재가 많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있고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한일 무역 전쟁 얘기도 있고 머리 아픈 말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터집니다. 안 그래도 외부 변수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대내 변수도 많이 터지고 있죠. 최근에 지난 한 3개월, 4개월 놓고 봤을 때 외부 변수 다 빼놓고 우리나라 내부 변수만 놓고 봤을 때 악재가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이 바이오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최근에도 이제 코오롱 티슈진 이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심입니다. 기심위에서 이제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고 신라젠 같은 경우 이번 주였죠.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신라젠이 엊그제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한가에 들어가던 날 신라젠 분봉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오늘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한데 싶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라젠이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한가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에는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까? 다 같이 급락을 해야죠. 사실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지난 기간 1년 동안의 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집에서 불이 나거나 옆집에서 폭탄이 터져서 그 파편들이 우리 집에 꽂히는 듯한 느낌. 우리 집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내 집에 불이 안 나고 폭탄이 안 터지는 거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옆집에서도 불이 나거나 폭탄이 안 터지길 기도했어야 되는데 신라젠이 한가 들어가던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신라젠이라는 종목에서 폭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있던 이웃 주민 바이오 종목들은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한가가 풀리면서 오히려 그날 세게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불과 작년이었나요? 이제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주가가 이제 10,000원 밑에 또는 10,000원 살짝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15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오래 움직였던 가격대가 뭐 8, 9만 원대, 밑으로 보면 7만 원대죠. 그럼 7만 원을 8만 원을 잡아도 7분의 1, 8분의 1 토막이에요.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7, 8조 정도 보고 지금은 1조 미만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7조 원짜리 회사가 압수수색 들어가서 하한가 들어가는 거랑 7천억짜리 회사가 압수수색 들어가서 하한가 들어가는 거랑 상식적으로 시장의 파급 효과가 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2년 전에 바이오가 처음 랠리를 시작하던 그 초입이랑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제약지수의 구간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있었던 랠리의 모든 시세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더 이상 빠질 게 없습니다. 여기서 더 안 좋으려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출발선에서 뒤로 이제 빠꾸를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바이오가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견고한 바닥 형성이 어느 정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총이 바이오가 아무리 작아졌어도 아직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한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향방이 오늘은 조금 달랐지만 앞으로 바이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종합지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으로 빠지더라도 지난 8월 초에 이달 초에 만들었던 코스닥 전저점 이탈은 이제 안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 매매 대응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뭐 예를 들어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뭔가 믿고 갈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되는 뭐 통신 장비라든지 오늘 좋았죠.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IT 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계열이라든지 이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이라도 더 기대감이 실려 있는 업종 위주로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현물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제일 많이 검색됐던 10가지 종목들 자세히 알아보고 있죠. 그 종목들 고엔스탑으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전망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다 바로 내일 장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황윤수 매니저 적중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약세장이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하락폭이 많이 컸었는데 그 안에서도 90% 많이 선방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적중률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포털 사이트 탑10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고른 모습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중에 SK하이닉스, 쇼커버 물량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탄력을 받았고요. 오성 첨단 소재, 오이솔루션 두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급등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신라젠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금감원이 팩사백의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주식이 대량 매각됐다라는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매니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라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라젠은 스탑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고가 아니라 스탑이죠. 제가 네. 지금 올려놓은 차트가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 차트를 같이 띄워놨거든요. 첫 번째 이제 위에 있는 게 신라젠이고 밑에 있는 종목이 HLB입니다. 이 두 개 종목의 사실 공통점은 뭐냐면 두 개 회사 다 메인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안 좋아서 사실 임상 실패했다, 임상 망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움직이는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은 사실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하얀 곡선이고 HLB는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라젠이 이제 임상이 제대로 잘 안 된 거랑 HLB가 임상이 잘 안 된 거랑 구조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둘 다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그 실패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라젠 같은 경우에 놓고 볼게요. 보통 신약을 이제 연구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 회사 사장입니다. 저는 위암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위암 치료제를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여기 올인이다. 이렇게 간 회사가 뭐 HLB, 신라젠 다 올인이지 않습니까? 올인을 해놓고 혹시나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위암에서 종양 사멸 효과도 있고 생존율도 이제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바이오 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약 잘 될 것 같죠? 효능도 괜찮다고 하죠. 그러면 그럼 위암으로 시작은 했지만 간암, 신장암, 대장암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메인 파이프라인이 데이터가 좋으면 이제 밑에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깝니다. 그래서 위암은 메인,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위암이 메인이지만 돈도 가장 많이 들었고 얘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장암, 간암, 대장암도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애가 임상 프로세스가 제일 빠르겠죠. 밑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후발주자니까 임상 진행 속도가 느릴 겁니다. 뭐 동물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든지 이제 막 일상을 진행한 단계라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약을 가지고 하는데 적응증이 다른 겁니다. 시작은 위암으로 했지만 다른 암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알아야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메인 파이프라인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 간암이었죠. 그럼 신라젠의 약 이름인 팩사백 다들 아실 겁니다. 팩사백이 간암을 연구할 때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이 이번에 잘 안 됐죠. 미끄러졌죠. 근데 임상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병용투여 임상이었습니다. 신라젠이 연구하는 간암 치료제 팩사백은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3세대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약을 투여할 때 단독 투여 임상을 한 게 아니라 병용 투여 임상을 했습니다. 지금 투여하고 있는 우리 약도 되게 좋은데 시중에 있는 약이랑 같이 묶어서 둘 다 투약을 하면 효능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게 병용 투여 임상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팔리고 있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라는 약이 있고 신라젠이 연구하고 있는 3세대 면역항암제 팩사백이 있는데 이 약을 두 개 동시 투약하면 당연히 효능이 좋아야겠습니까? 나빠야겠습니까? 하나를 투약했을 때보다 두 개를 쓰면 당연히 좋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이미 약이 있죠. 우리 약 같이 넣어서 했는데 효능이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럼 이 약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을 포기한 겁니다. 신라젠이. 메이 파이프라인이 휴지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을 먼저 시작했지만 간암, 신장암 이렇게 밑에 깔아놓은 연구약들이 있다고 했죠. 같은 약이지만 적응증이 다른 거. 그 신라젠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번에 연구를 하던 간암 치료제 팩사백은 포기를 했지만 밑에 아직 남아있는 신장암 같은 타적응증 암은 연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고 가장 오랜 기간 연구한 게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남은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짜잘한 신약,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미미한 약들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HLB는 어떻습니까? 메인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이거 임상 실패라고 시중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하죠. 실패 아니라고. 왜 실패라고 언론에선 실패를 하고 사측에서는 왜 실패가 아니라고 할까요? 이거 데이터의 문제였던 겁니다. 임상 디자인의 문제였지 효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신라젠의 팩사백, 간암 3상하던 팩사백은 효능이 미달된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디자인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효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디자인을 할 때 전체 생존 기간 값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서 통계적인 오류가 생겨서 그랬다는 게 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뭐예요? 신라젠은 믿을 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진짜 이제 남은 거밖에 없어요. HLB는 뭡니까? 다음 달 9월 중에 지금 메인 파이프라인 임상 디자인과 관련해서 FDA랑 식약청, 미국 식약청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향후 임상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포기할 건지, 재개할 건지, 임상 디자인을 바꿀 건지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HLB의 메인 파이프라인은 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라젠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젠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HLB는 9월까지 기대감이 계속 실려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100% 망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명확하게 이해가 가셨죠? 신라젠은 스탑입니다. 네, 임상 실패에 더해서 검찰 수사 악재가 산적해 있는 신라젠은 다음 주 스탑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세가 8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낸드는 반면에 2달 연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파기환송 이슈가 있었죠. 오너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하락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삼성전자 매점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장이 좋아서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가는 그 폭이 차이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장대 양봉이지만 삼성전자는 양봉이 짧았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너 리스크 문제도 어제 새로 한 번 더 생겼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 상승폭이 갈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이닉스가 왜 올라간지를 알면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디램 값이 하락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10개월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디램 값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보통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그 두 개로 돈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축 중에 하나였던 낸드 같은 경우에는 2달 전부터 반등이 나와서 지금 가격이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싸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하락 제동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던 게 뭐냐면 낸드는 빠지다가 2달 전에 하락 제동이 걸렸음에도 디램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디램의 바닥은 도대체 어디냐. 근데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디램도 바닥이 나온 것 같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 두 개로 돈을 거의 다 버는데 낸드는 이제 더 이상 걱정을 많이 덜었죠. 그리고 디램은 걱정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건데 둘 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지만 어떤 부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디램이랑 낸드 둘 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아요. 디램에서는 전 세계 2등이지만 낸드에서는 전 세계 4등, 5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는 디램이 훨씬 중요한 회사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나온 뉴스가 뭐라고요? 낸드 얘기가 아닙니다. 디램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개 회사 중에 디램이 더 중요한 회사가 어디라고요?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간단한 이유인데 삼성전자가 제가 오너리스크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아직 있지만 고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중간에 스탑을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입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사장인 팀 쿡 CEO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팀 쿡이 억울하다 왜 우리만 관세 매기냐 이 얘기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도 매길 수 있겠다는 그 공포가 조금 있었는데 그 공포는 이제 둘째로 넘기고 저는 이제 디램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고라고 하지만 저 같으면 제가 현금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절대 안 삽니다. 그럼 뭘 사냐면 삼성전자향 디램 또는 낸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그런 장비주들 또는 소재주들을 당연히 사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고를 말씀드리지만 디램 바닥이 나왔다는 그 상징성을 높게 봐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나쁜 분이 많은 반도체 장비 회사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너리스크가 남아있지만 디램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다음 주 고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중국 광저우에 대형 OLED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기관 순매수 사흘째 이어지지만 외국인은 이달 들어 꾸준히 매도 중입니다. 요즘 LG 디스플레이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LG 디스플레이는 스탑입니다. 제가 IT 장비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장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좋습니다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 디스플레이 좋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왜 LG 디스플레이는 좋다고 단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안 좋으니까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 아무리 커지고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이 늘어나도 전 앞으로 몇 년 동안 LG 디스플레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구조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LCD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만든 LCD랑 지금 뭐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중국계 30% 이상 싸니까 LCD에서는 2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제 못 이겨요. 이미 뺏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야, 우리는 이제 양산으로 해서 단가를 떨구면 못 이기는구나. 그럼 대한민국은 뭐다? 기술력이다. 그럼 무조건 기술 진보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 QD-OLED에 뭐 수십조 원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에 계속 돈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투자를 한 만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뽑기가 어려워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대형 OLED 패널 점유율이 85%가 넘습니다. 혼자 다 만들어요, 그냥.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중국이 OLED 패널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수율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만들면 8개, 9개 이상 양품이 나오죠. 지금 중국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면 10개 중에 4개, 5개 정도 지금 양품이 나옵니다. 수율이 다시 말해서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분량이 많아서 그 분량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니까 생산을 양산을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2년, 3년 뒤면은 중국
중국이 OLED 패널 수율이 80% 90%까지 무조건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메이저 디스플레이 4대 회사 OLED 연구진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조건 따라잡혀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막 조 단위로 이번에 파주 공장에 3조 더 들어간다 하죠. 광저우 공장에 7조 5천억 들어갔죠. 그럼 그 돈 회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회수 안 돼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스탑입니다. 계속. 네, 이렇게 오늘은 시간 관계상 LG 디스플레이 스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남아있는 종목들 고스톱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삼육물산, 오성, 첨단 소재 스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가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진 베스트 종목 바로 꼽아볼까요? 베스트 종목 오이솔루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오이솔루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낙폭이 정말 많이 나왔죠. KMW는 맨날 올라가는데 왜 오이는 맨날 빠집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거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 상승 탄력이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진 걸 메우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 향 문제 때문입니다. 오이솔루션 전체 5G 광트랜시버 매출액에서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 KMW랑 그리고 이제 뭐 이노아리스라든지 아니면 RFHIC는 시세가 계속 안 좋고 좋죠. 걔네는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향, 화웨이랑 GT 매출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이제 5G 상용화 시작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설비 투자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랑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신 장비에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통신 장비에서 중국이란 키워드에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작습니까? 내년은 안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큰 조정이 나올 때는 결국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되 추세 타는 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통신 장비란 키워드 안에서 중국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이솔루션 오늘 종가가 6만 원인데요. 매수가를 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0원에서 57,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목표가는 7만 원. 지난번에도 7만 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손절가는 이번에도 5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 오이솔루션 가격 전략까지 모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저님 바로 이어서 무료 방송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도 무료 방송 켜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랠리 준비를 하셔야죠. 제가 원래 그렇게 비관론자는 아닌데 저도 현물을 하는 사람이지만 시장을 보고 그렇게 좋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몇 달째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는 뷰가 바뀌었죠. 지난 일주일 그리고 2주 동안은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업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시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네. 지금도 방송 켜져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선택과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종목 상담 코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날씨도 굿, 장도 굿, 여러분 다음 주 주말에도 또 굿굿굿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굿한 전략을 세워드릴 우리 굿프렌드죠. 우리 최현덕 매니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은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다만 다음 주를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중무역 전쟁이 협상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계속해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제가 그러한 시황, 다음 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시황을 또 올려놨고 오늘도 그에 맞춰 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MS 오토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샵 2034번으로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 링크가 나가는데 그쪽으로 친구 신청을 하시면요. 항상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내는 건 아니니까요. 친구 신청하셔가지고 시황과 종목 같이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시장보단 종목이 좋아지고 있는데 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될지 정확히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2034 문자 상담 가능한데요. 문자 보내실 때 발신번호 란에다가 샵 2034 번호만 눌러주시고요. 내용 최현덕이 아니죠.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오늘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02-2000-485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남겨주시는 동안 첫 번째 저희 샵 2034 문자 상담 확인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 가격이 52,000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52,000원이면은 매수한 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진 1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홀딩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특히 소재 종목들 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바닥권 흐름이 상당히 좋고 내년 전망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내년에 큰 흐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많은데 일진 머티리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52,000원대면은 아마 이제 이 정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좀 버티신 것 같은데 다시 52,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뭐 당장 이렇게 뭐 급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 저는 충분히 52,000원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제 생각에는 조정이 한 41,000원까지는 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간으로 본다면 좀 어차피 1년을 넘게 기다리셨으니까 하반기까지 보시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 그 다음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가 52,000원에서 이제 6만원까지가 정고점 라인이라서 상당히 매물이 많을 텐데요. 여기를 돌파할지 말지는 제가 볼 땐 하반기 이제 한 뭐 가을쯤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손실나지 않고 팔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여기서는 홀딩해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손실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또 따르릉 하고 전화 접수된 종목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종목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이 53,200원, 비중이 10%. 이 종목 저희가 최근에 또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이솔루션은 제가 강력히 매수 의견 드렸고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일단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같이 밀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실적 발표했던 게 이때예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으면 실적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마련인데 차트 흐를 보시면 오이솔루션도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다 보니까는 재료 노출에 의한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우리 통신 장비주들 5G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반기 전망이 더 좋다. 하반기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도 좋았지만은 하반기 전망이 더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도 사실 5G 관련주에서 실적 좋은 종목 중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을 대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과대 납폭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흐름이 일단은 66,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다시 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66,000원 잡고 가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권에 있는데 익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이솔루션이 지금 자리에서 56,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조정이 상당히 길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익절 매도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000원 익절가 잡으시고 66,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고서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저희 고고쇼와 함께 큰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와드릴 분은요. 저희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매수 가격이 25,00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익절을 해야 될까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25,000원이면 이제 아마 뭐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점 매수라고 좀 판단하셨겠죠. 한국전력은 이제 대표적인 뭐 배당주에 속하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진다면 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내년 시장은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좀 안전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연말까지 봤을 때 좀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차트 모습이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 바닥은 맞아요. 차트상 바닥은 맞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온다면은 28,000원까지 라인은 이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수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제 좀 경기가 안 좋고 유가가 계속 싸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라 하더라도요 크게 수익 나기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목표가 28,000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바닥을 만들고 있어서 뭐 올라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만 28,000원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또 전략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고쇼에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도와드릴 분은요. 저희 또 따르릉하고 전화 상담이 와 있는데요. 바로 후성입니다. 매수 가격이 1,1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의 손실 회복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소재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는 저 일본에서도 또 핵심 소재 중에 하나를 또 수출을 허가해서 하이닉스로 들여왔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 소재 업체들의 소재 국산화는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소재 국산화 펀드 필승 펀드에 가입을 했었죠. 그만큼 소재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로 봐야 될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는 거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거예요. 팔고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빠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00원대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 매수가까지는 온다고 봐요. 그래서 홀딩은 드리겠고 다만 이 종목이 이번 달 저점이었던 9,000원, 8,600원이죠. 8,600원 라인이 깨진다면은 조정이 좀 길게 떨어졌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8,600원 지키시고 저는 1,100원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잡고 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후성뿐만이 아니라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많은 이런 소재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시가총액도 꽤 나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이번 연도에 이 한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도 세게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기업들까지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정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빠졌을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이런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 보는 게 맞겠다. 다만 이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가 빠진 거지만은 지금 이제 어떤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요. 기운 잃지 마시고 꼭 수익으로 전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샵 2034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18,800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일단 수익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수익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극대화 시켜야 될까요?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극대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8,800원이면은 최근에 이제 추세 매매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요.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또 삼성이
소재와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또 가장 먼저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장비 업체들도 국산화로 대체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덕산네오로스인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 연도에도 이제 사실 장비에 대한 투자 또 소재에 대한 투자 이게 하반기에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원래는 상반기에 기대가 됐던 게 하반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좀 판결이 좀 불리하게 나와서 약간은 좀 불투명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도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본다면 이번 연도의 고점을 지금 살짝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월요일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에 9월 1일 날 관세 부과가 안 되고 미중무역 전쟁이 협상 쪽으로 간다면 추가 급등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점에서 사라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간다면 23,000원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겠죠. 그래서 목표가 23,000원 잡으시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결국 또 갭을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절가를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 19,500원, 네, 단기 목표가 23,000원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산 네오록스까지 오늘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상담 달려왔는데요. 아니, 제가 오늘 최현덕 매니저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아니, 바로 이 앞전에 출연했던 그 MS 오토텍에 대해서 관심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장에 갑자기 훅 올라가서 저는 막 이쪽과 근처까지 가는 줄 알고 너무 네.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렸거든요.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략과 또 다른 관심주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S 오토텍을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월수금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 날 MS 오토텍을 종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살기 한번 줬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13%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종목 8,000원까지 간다고 좀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11월부터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걸 봤을 때 이 MS 오토텍의 제품이 지금 뭐 전량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 올라갔다가 다시 보합까지 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매수기에 준 거고요. 이 종목은 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8,000원까지 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결국 저는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10,000원도 넘어갈 거라 보지만은 일단은 8,000원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리뷰로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 급등, 9월 달에 급등할 종목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진이라는 종목도 방사능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방사능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에서도 그 이 수산물, 일본에서 들어온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다음 주 9월 4일 날 일본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그 방사능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위험과 관련돼 있고 안전과 직관돼 있기 때문에 이 우진 같은 종목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진도 오늘 종가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9월달에 급등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어려웠어도 7월달, 8월달에도 수익률 게임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해왔습니다. 그 비법을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7월달, 8월달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9월달 또 시작이 되고요.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 5시 무료방송 오셔가지고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대부분 지금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5시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시작할 거니까요. 무료방송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못 받으신 분들 많으세요. 샵 2034 문자 상담 못 받으신 분들도 저희가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최현덕 매니저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우선순위로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계속해서 이 고고수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가장 먼저 상담해드리고 있고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최현덕 매니저한테 든든한 약속도 받았고요. 언제나 선택과 투자에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상공사를 따라잡기 우리 김동원 매니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8월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9월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수익률 1을 기록한 매니저죠. 김도구 매니저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 되게 시장이 기분 좋게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관심 보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수가 이제 바닥 다지기에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게 큰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0년 저점 자리, 2008년, 1998년 저점과 소위 비슷한 소위 평행이론과 같은 그런 그 저점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평행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지금 저점의 구간이 과거 그 2008년과 98년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하락의 시작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던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미 한 차례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제 다음 한 2주 정도에 그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런 금융 완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과 함께 미국은 지금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하고 미국 기업들의 손실이 나오고 또 이 미국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관세를 받아서 국가의 재정이 늘어났지만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게 전부 미국 기업들이나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 감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책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긴축 모드라든지 좀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스탠스에서 글로벌 그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그제는 중국이 소비부양책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내년도 재정을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 가까이 재정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10%가 여러분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500조 정도 되는 그런 그 예산 속에서 10%면 50조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500억 달러. 여러분들 77년에 저희가 우리 국가 전체 수출 규모가 77년에 1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는 추가로 이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부양책으로 투입할 예산 규모가 무려 50조 원이라는 사실, 5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공교롭게도 500억 달러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합니다. 통일되면 독일 정도는 가볍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지금 짠돌입니다. 독일이 얼마나 짠돌이냐면 지난 2011년에 이 그리스 그 재정 부채, 국가 부채 문제로 인해서 유럽 재정 위기 사태가 나타났었죠. 그때도 이 재정을 풀지 않았던 짠돌인데 이번에 유럽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독일이 여기도 똑같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글로벌 그런 그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 및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정부들은 정부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단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독일도 미국도 한국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작은 국가들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여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또 쓰게 되면 세계적인 경기는 전환이 되면 상승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것이 말씀드린 바대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의 대저점, 한국은 외환위기 극복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지만 또 2008년도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 타이밍, 이때에도 똑같이 시장의 반등과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FRB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오게 된 경기부양책은 당시와는 좀 다른데 미국은 급하니까 그때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썼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강도보다는 중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그다음 한국이나 이런 좀 다른 재정의 여유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니까 이것은 똑같이 평행구조 속에서 본다면 지난 2008년도 저점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수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실주, 테마주, 잡주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제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단타 쳐서 부자된 거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수가 크게 돌아서게 되면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는 지금 저점을 다시 훼손하지 않을 것이고 짧게 보더라도 앞으로 1년 내지는 2년, 1년 반 정도 이상은 지수가 상승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1년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부실주 1년 들고 가기 어렵거든요. 부실주는 뭐 1박 2일 2박 3일 이상 들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량주, 실적 호전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바닥에서 사는데요. 바닥에서 사는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는 우량주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 비전과 맞물리는 그런 섹터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지수 바닥에서 우선 매수할 섹터라고 하는 것은 중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부실주들은 추세를 논하기 어렵고 반짝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세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는 반등 종목들 예를 들면 어제와 그제는 소위 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했고 오늘은 낙폭이 과대했던 중국 관련 소비재주라든지 소위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소재 산업재들이 과거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국면에 있던 종목 대상투를 치고 나서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들이 지수가 저점을 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에 들어온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큰 수익은 반등해서 큰 수익 내기 어렵다. 추세 전환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 지수 바닥에서도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이런 섹터들에서 앞으로 기대 수익이 크다. 이 종목들이 결국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100%, 200% 또는 뭐 500%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 섹터에 나온다. 투자의 기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전략을 펴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울돌목 아시죠? 네, 거기는 이제 숭어철이 되면 숭어가 막 이 좁은 울돌목이니까 이렇게 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숭어가 지나가는 숭어떼가 올라올 때는 물반, 숭어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프로그램들에도 많이 나왔지만 울돌목에서 잠자리채 같은 뜰채로 숭어를 집어 올리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이 저는 무릎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무릎 매수 솔루션에 의해서 잡아내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 52주 신고가를 벌써 기록하고 있어요. 지수가 저점이 확인된 게 오늘이지만 이미 주도주들은 신고가에 근처에 있거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이 종목들의 앞으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100%, 200%가 앞으로 1년 후에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포트를 구성한다면 이런 종목들 구성해서 해야 되고 지금 숭어철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이 숭어철에서 뜰채만 갖고 퍼올리면 대박 큰 월척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리에 왜 우량주를 사야 되냐면 실적 호전 우량주를 사야 되고 신고가용을 사야 되냐면 지수가 바닥에도 악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별 악재도 그렇고 업황적인 악재도 그렇고 거시경제적인 악재도 점점점 저 악재가 소진되는 국면에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악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황이 나쁜 추세 하락 섹터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악재에 대한 내성이 약하고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악재만 나와도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떨어지는 폭이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등 종목을 손대지 말자 이런 얘기가 하고 언제든지 이 종목들은 큰 악재가 나올지도 모른다. 왜? 업황이 나쁘다 보면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나쁘고 자금 사정이 나쁘다 보면 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적 악화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좀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도 실적보다는 이 성장성을 우선시하면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특례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종목들 중에 틀림없이 앞으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
언제 어느 때 증자라든지 이런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납품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뭐 계약이 뭐 해지된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닥에 잔여 악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리에서도 미래의 비전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서 우량주인 그런 종목들은 즉 이제 신고가 근방에 있는 좋은 우량주들은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라는 사실. 이런 면에서 투자적 관점에서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또 황금 포트를 구축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전 시간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가면 이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는 일본이 우리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산업 정책 측면에서 가르쳐 줬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좀 약한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정책들이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능화 사회 쪽에 선도 국가가 되는 쪽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고도화 작업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5G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초고속 초지연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컴팩트하고요. 우리나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구 밀도도 높고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작은 영토가 오히려 약점이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진화 사회에서는 작은 영토가 오히려 강점인 그런 상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에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개념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이런 투자들도 앞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마켓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내재화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선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란선 이 종목이 이제 KMW 지나는 자리 여기가 이 자리가 어디냐 16,000원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와서 뭐 이 종목이 6만 원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이 종목들을 사게 되면 이렇게 이 종목도 지금 300% 정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마콘덴서라는 종목도 여기 이 자리가 지금 19,000원 자리인데 이게 10만 원을 넘어갔었던 그런 그 종목입니다. 지금 이 무릎을 지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발굴한 스타 종목이었던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이 무릎을 지나는 자리에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 여기까지도 3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고가 상태지만 김동구 매니저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의하면 이제 막 무릎을 통과하는 게 보이세요? 네, 우리 앵커님 보이시나요? 네. 이 종목 바로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신기술주, 소위 그 블랭크 마스크 제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걸 신기술 개발하면서 이 종목의 부가가치가 확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주, 신소재주들이 부가가치를 만드는 종목에 집중한다면 이 종목은 뭐 지금 보기에 따라서 목표치가 22,0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 시점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공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주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 무료 방송이 기대되거든요. 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바닥에서 부실주, 테마주를 살 것이냐, 대바닥에서 우량 실적 우량주이면서 앞으로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1박 2일 하루살이 패턴이라면 단기를 할 것이고 중기적으로 1년 상승을 본다 그러면 대저점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냐 다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0년 만에 온 큰 대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 진입하고 무릎 종목들을 산다면 기대 수익 200% 300% 내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황금 포트 구축 전략 잠시 후 5시부터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은 내일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고고쇼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